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 취소와 관련돼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죠. 재벌가의 이혼으로 인해서 증여를 취소해서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식의 어떤 기사가 나옴으로써 마치 조세 회피를 했다는 식으로 안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자세하게 증여 취소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벌가의 이혼 이슈가 요새 화제죠. 결혼한 지 8개월 만에 이혼을 했죠. 근데 결혼 후 그 장인 어른의 주식을 사위한테 증여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됨에 따라서 그 받았던 주식을 다시 돌려주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혼으로 인해서 주식을 반환하는데 이것이 바로 증여 취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5월 말까지 증여 취소를 하게 됨으로써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마치 증여세를 회피한 것이 아니냐 하는 식의 기사가 나왔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과연 증여세를 회피한 것일까요? 자, 증여세 신고는 언제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 기한 한번 알아볼까요? 주식 증여일이 2021년도 2월 8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신고 기한은 언제일까요? 2월 달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3월, 4월, 5월 말일, 즉 2021년도 5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증여세를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일단 증여가액을 산정한 다음에 증여세를 산출해서 신고하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상장 주식을 증여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증여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 2월 8일 날 63,200원짜리 주식을 10만 주를 증여했습니다. 그렇다면 63,200원 곱하기 10만 주로 해서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장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증여일로부터 전후 2개월간 평균 주가를 평가합니다. 그리고요. 최종 주가를 비교해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증여가액을 산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요. 2021년도 4월 8일 날 최종일 그 주가는 67,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 2월 8일 전에는 5만 원대 정도였기 때문에요. 그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평균 주가보다 최종 주가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따라서 6만 7천 원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해서 증여세를 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신고기한이 2021년도 5월 31일까지니까 당연히 4월 8일까지의 그 증여가액을 판단해 보고서 증여 취소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여 취소거든요. 자, 6만 7천 원으로 증여세를 한번 산출해 볼까요? 증여가액이 6만 7천 원 곱하기 10만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여가액은 67억 원이 되거든요. 그럼 증여세 한번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위다 보니까요. 기타 친족으로 1,000만 원밖에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67억 원 빼기 1,000만 원은 66억 9천만 원이라고 하는 증여가액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50%를 곱하고 4억 6천 누진 공제를 한다면은요. 증여세는 28억 8,50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최대 주주가 주식을 증여했기 때문에 20%를 할증해서 증여세를 더 부담시킵니다. 따라서 34억 6,200만 원이라고 하는 증여세가 발생했고요. 3개월 이내에 자진해서 신고한다면 3%까지 할인받으니까 최종적으로 내야 되는 증여세는 33억 5,814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증여 취소로 인해서 이 33억 거의 5천만 원이라고 하는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되니 마치 증여세를 뭐 회피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 그 증여세법에는요, 증여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증여한 다음에 신고 기한 내에 증여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최초 증여한 것도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고요, 취소한 것도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처럼요, 5월 31일까지 증여 취소를 한다면 증여가 없던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 증여세도 없고 취소에 따른 증여세도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신고기한 경과 후 뭐 하루라도 지났습니다. 3개월 이내까지라면은요. 당초 증여된 것은 증여세를 분명히 과세합니다. 하지만 취소했을 때는 증여세는 미부과합니다. 그리고요. 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후다. 그랬을 때는요. 당초 증여도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 이후에 취소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그 사례에서는요.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당초 증여한 것에 대해서 취소했기 때문에 최초부터 증여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서 증여세는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5월 30일까지 증여 취소가 가능한데요. 증여 취소를 하게 된다면 당초 증여세는 없습니다. 취소에 따른 증여세도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혼이 6월 이후였다면, 그래서 7월 달에 증여 취소가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을 때는요, 최초 증여세는 부과하고 증여 취소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요, 이혼이 9월 이후에 되었다. 그 다음에 10월 달에 증여 취소를 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최초 증여세도 부과하고요. 증여 취소분에 따른 증여세도 또한 부과되니까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증여 취소로 증여세를 회피했다 하는 식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그 지식이 없다면은 마치 재벌가가 그 증여세를 회피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증여 취소를 안 하고 증여세를 신고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2021년도 5월 27일 날 현재 해당 주식은요, 7만 6천 원으로 늘었습니다. 무려 9천 원 정도 신고가액보다 더 늘었거든요. 이럴 경우에 보통 사람이라면 증여 취소를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증여세 신고보다 한 주당 9천 원이 늘었기 때문에 증여세가 무려 2억 4,444만 원 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증여 취소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손해가 나겠죠. 따라서 이 같은 경우는 뭐 증여 취소로 증여세 회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가 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요, 증여 취소로 인해 손해난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비록 증여 취소로 증여세는 내지 않았지만요.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증여 취소로 인해서 장인어른한테 다시 해당 주식이 귀속됐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중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신다면 상속세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가중되는지 알아볼까요? 해당 주식이 10년 후 매년 4%씩 상승한다고 가정해 본다면요. 상속세 부담은요. 67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만약에 20년 동안 매년 4%씩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면요. 20년 뒤에 그 상속이 일어났다. 그러면 무려 상속세 부담은 100억 원까지 늘어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증여 취소로 인해서 상속세 부담이 더 커졌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증여 취소는요. 이럴 경우에 개인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국가로 볼 때는 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다 보니까 비록 이혼으로 인해서 피치 못하게 증여를 취소하고 해당 주식을 반환했지만 이것은 증여세 회피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손해가 나고 국가로 보면 굉장히 이익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해할 수 있는 기사 게재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증여는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증여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한 내에 증여 취소를 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기한을 경과했다면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되다 보니까 증여 취소는 개인의 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증여 취소는 증여 회피가 아니다. 증여세 회피가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